예, 안녕하세요. 최근입니다. 오랜만에 추경련. 뭘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최근에 페이블도 나오고, 클로드가 진짜로 이제, 아이들 훈련시켜가지고, 인턴 사원 이상으로 우리의 업무를 대신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사실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그 애를 쓰려면 인건비를 내야 돼. 토큰 비용을 내야 된다고요. 요새 오죽했으면 토큰 이코노미란 말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사람 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AI를 채용해서 훈련시키고 걔네들한테 일을 맡기는 비용으로 이제 토큰을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토큰을 얼마나 좀 절약해서 쓸 수 있는가가 또 하나의 지금 이제 과제가 된 상태예요. 예, 아무리 뭐 이렇게 싼 걸 쓴다고 해도 결국은 토큰이 뭐 무료가 될 수는 없으니까 유료로 어느 정도 이제 시키는 일의 경중에 따라서 좀 고급 사양 모델의 비싼 토큰을 허비하기도 하고 또 저급 사양에 좀 시선 줄여서 제작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좋은 건 토큰을 안 쓰는 거죠. 토큰을 안 쓰는 방법은 기존의 모델을 쓰면은 사실은 그 어려워요. 아무리 뭐 정액제를 가지고 쓴다고 하더라도 이 LLM에서 이 에이전트를 돌리는 비용은 대부분 종량제로 쓰는 만큼 추가 차징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 챗GPT 플러스 버전, 클로드 프로 버전 이런 거를 정액제로 쓴다고 해가지고 이걸 보장해 주질 않거든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내가 좀 안 쓰고 있는 뭐 PC가 있다든가 조금 사양이 그래도 괜찮은 서버급 뭐 이게 스페어 PC가 있다든가 그럴 때 그 PC한테 로컬 LLM을 만들어서 걔가 24시간 돌게 하는 거예요. 로컬 LLM이라는 건 뭐냐면 오픈소스 모델의 일반 데스크탑 PC 정도의 사양을 갖고 있는 그런 PC들한테 가장 경량화된, 가장 축약화된 그런 LLM 모델을 직접 심어가지고 좀 더디더라도 걔한테 그냥 아주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꾸준히 그냥 시켜놓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로컬 LLM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젠마4 아니면 저기 중국의 뭐 키미나 알리바바에서 제공하는 QN3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런 로컬 LLM 서버의 경량화 모델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모델들이거든요. 오늘은 저도 이제 이번에 AI 인턴 직원 한 5명 정도를 한 3개월 정도 이제 일정을 갖고 거의 제 업무의 일부라도 실제로 이제 시킬 수 있는 정도로 훈련을 시키려고 집중적으로 클로드 베이스의 이 AI 인턴 사원 키우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단순 작업에 토큰을 소진하는 게 막 이제 아깝게 느껴져요. 이제는 뭐 파일 정리를 꾸준히 해야 된다든가 뭐 이미지 뭐 분류 작업 같은 걸 해야 된다든가 뭐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만들어 놨던 어떤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을 뭐 인덱스로 재정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요런 단순 작업이거든 사실 딱 규칙을 주면 그 규칙에 맞춰 가지고 그대로 프로세스만 반복 수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순 작업인데 이 단순 작업을 위해서 돈을 계속 외부에 태운다는 게 이게 이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그나마 이렇게 짱박혀서 놀고 있는 옛날 PC를 하나 꺼내가지고 얘한테 어느 정도 수준의 이 로컬 LLM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얘한테 돌려서 어느 정도 이 스펙과 사양이 나오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집에서 노는 스페어
PC를 이용해서 나만의 로컬 LLM을 구축해가지고 단순 반복 작업에 들어가는 토큰을 절약하는 방법, 그 직접 설치해보는 순서를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직접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화면에 우리 이제 페이스북이 떠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계속 우리 LLM 사용법이나 AI 사용법과 관련된 글을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AI 114 넘버 지금 77번까지 갔는데, 클로드 페이블 돈 먹는 하마 얼마나 먹는지 테스트 해봤다. 좀 무지 들어갑니다. 20불 넣고 나서 딱 대여섯 마디 그 턴으로 섞었더니 그냥 20불 나가는데 1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금 페이브 5 같은 경우는 토큰 소각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토큰 소각로. 지금 정말 잘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 돈 태워가면서 인력 쓰듯이 인건비를 지금 지출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요. 우선 자기 그 집에서 놀고 있는 PC가 있다든가 이러면 그 PC의 사양부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이게 스펙을 갖고 있는 건지. 그래서 자기 PC의 사양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여기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 설정 메뉴 있죠? 설정 메뉴 눌러보면 여기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시스템 들어가 보시면 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갔을 때 맨 아래쪽에 정보라고 있습니다. 정보. 일단 저는 지금 윈도우 11 버전이 깔려있기 때문에 윈도우 11 버전으로 그 디폴트 설정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설명드립니다. 윈도우 10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윈도우 10 가지고는 거의 LLM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도 마시고 그냥 윈도우 11로 갈아타세요. 갈아타는 비용, 업그레이드 비용 안 받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신 사양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죠. 최소한 여기 정보 열어보면 이제 이 시스템의 사양이 나오는데, 이 사양 정보 중에서 보시면 여기 설치된 램, 이게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램, 물론 이 CPU의 스피드도 좋은데 i5 이상, i7, i9 이 정도 다 좋아요. i5만 되더라도 쓰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CPU.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막 책상에 책을 막 펼쳐 봐가면서 참고해 가면서 일하잖아요. 그 책상의 그 넓이, 내가 당장 이렇게 펴놓고 쓸 수 있는, 당장 갖다 쓸 수 있는 책상의 넓이가 좀 필요한데, 이게 그 램이거든요. 최소한 이 윈도우 11을 쓰시려면 최소한 16기가는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 되고요. 만약 조금 더 이런 LLM과 연관된 그런 업무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32기가 이상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요새 램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함부로 더 올려서 붙이라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 엔비디아 지포스 아주 옛날 거예요. GTX 1050 Ti. 제가 이 시스템 산 지가 거의 5년도 넘은 것 같으니까 코로나도 전에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한 6, 7년 된 게 아닐까 싶은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 게임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지금 샀던 건데, 지금은 사실 AI를 돌리기에는 너무 지금 저사양 모델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4기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로컬 LLM 돌리려면 이 그래픽카드가 있는 게 참 다행이고, 그나마. 그래픽카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최소한 16기가에서 32기가 이상 나오면 좋아요. 이거 지금 4기가밖에 안 되잖아요. 조금 벅차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그래픽카드를 지금 바꿀 정도 예산도 없고, 거기 시스템 램을 올릴 그런 예산도 없다고 치고, 옛날 우리 구닥다리 한 4, 5년 전 PC 사양급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스템 램 16기가에 그래픽카드 구닥다리 4기가짜리 가지고 로컬 LLM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수준에서 어느 정도나 성능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른 건 별로 볼 필요가 없고요. 그래픽카드가 요거다라는 정도가 제일 핵심적이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LLM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 여부는요, 기본적으로 이게 GPU, 그래픽카드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의 사이즈 이런 건 안 중요합니다. CPU도 i5, i3도 돌아갈 거예요. 한 2기가 정도 이상만 되면
CPU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예, 중요한 건 GPU입니다. 이 사양을 그대로 해가지고 이 사양을 먼저 내가 설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클로드가 이런 거에 설계를 잘해요. 그러니까 클로드한테 맡기세요. 일단 이 화면 전체를 캡처를 하세요. 화면 그 전체 캡처 기능, 풀스크린 캡처는 각자 아시죠? 예, 저는 이런 툴을 쓰는데, 예, 하이퍼스냅이라는 툴을 써가지고 190p를 전체 풀스크린으로 지금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스크린 캡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제가 파랗게 표시를 했으니까 이걸 보고 이제 내가 판단할 거예요. 컨트롤 C 해가지고 자 이제 어디를 보여주냐면 클로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로드 나와라. 클로드한테 일을 시키시려면 그 브라우저에 있는 클로드 말고 클라우드에 있는 클로드 말고 뭐 저기 있는 클로드 데스크탑에 있는 클로드를 실행을 시키셔야 돼요. 데스크탑 클로드 어떻게 실행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잠깐 화면을 좀 바꿔서 보여드리면 왼쪽 모니터를 끄고 중앙 모니터를 킵니다. 자 이게 지금 중앙인데 그리고 일단 일반 크롬 버전에 여기 클로드라고 여기 클로드.ai라고 되어 있는 여기 일반 그냥 일반 클로드입니다. 여기에 첫 화면은 원래 이렇게 나오죠. 안무개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며칠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일 나오는데 왜 왼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자기 이름 밑에 저는 이제 프로 요금제 쓰고 있는데 여기 앱 및 확장 프로그램 받기라고 하는 게 뜨는 게 있어요. 요걸 받으셔가지고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뜨는데 이 도구들 중에서 여기 데스크톱 윈도우용 다운로드 얘를 클릭해가지고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얘를 클릭해가지고 별도로 좀 전에 받았기 때문에 일로 표시돼서 나오는 건데 요걸 받아서 요걸 받으시면 이렇게 클로드 셋업.exe라는 파일이 나와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설치를 쭉 하세요. 업데이트도 뭐 가급적 최신 버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깔아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새로 설치를 하시면 이제 그러고 나면 어떤 화면이 보이냐면 이제 요렇게 윈도우에 여기 이제 가보시면 내 깔린 클로드가 여기 그 시작 프로그램 여기 이 리스트 중에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뭐 이런 쪽에 최근 새로 만든 뭐 파일 해가지고 얘 클로드가 뜰 거예요. 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고정을 시켜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런 클로드 화면이 나옵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요거는 PC 버전이 아니라 웹에서 뜨는 지금 클로드였고요. 이제 요거를 덮어버리고 왜 앱에서 PC에서 직접 돌아가는 이걸 클릭을 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뜹니다. 자 목록에서 하나 처리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이게 일반 크롬 브라우저 같으면 요거 확대하고 싶을 때 이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이렇게 쭉 앞으로 밀면 이게 확장되는 거 아시죠? 근데 얘는 그런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앞으로 돌려도 하나도 사이즈의 변경이 안 일어나요. 이거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앱에서 돌아가는 버전이지 이게 지금 크롬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버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에 그 마우스 휠 돌려가지고는 확대가 안 됩니다. 이런 걸 확대할 때는요, 같은 컨트롤 키를 누르는데 윈도우에서는 플러스 버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이꼬르 표시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 그리고 작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버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적당한 사이즈로 일단 만드신 다음에, 자, 얘한테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새 작업 하나 열고요. 자, 오늘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꼭 뭐를 쓰셔야 되냐면, 여기, 보통 디폴트로 맨 처음 이 앱 버전을 까시면요, 디폴트로 이게 옵션이 여기가 있습니다. 챗이라고 들어가죠. 챗이라고 떠 있어서 일반 웹에서 하는 그거랑 거의 인터페이스 차이가 없어요. 누구님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요거를 써가지고는 내 컴퓨터의 핸들링을 얘가 할 수 없어요. 뭘 쓰셔야 되냐면 여기 두 번째 있는 코어 버전을 쓰셔야 돼요. 코어. 근데 이제는 지금 누르자마자 코어가 딱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 번도 이 코어를 안 썼다. 그러면 이 코어를 누를 때 무슨 버추얼 모드, VM 모드라고 그래요. 버추얼 모드를 활성화시키셔야 됩니다.
활성화 시키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럼 무조건 예, 활성화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얘가 프로그램을 또 한 번 다운받고 필요하면 얘가 한번 PC를 재부팅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 환경으로 바꿔서 내 노트북이나 내 데스크탑 자체에서 폴더에 와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갖추는 게 이 코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 환경이 내 PC에 한 번도 설치가 된 적이 없다 그러면요. 그 버추얼 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VM 모드 설치하는 것부터 요구하고 설치가 최초에 된 상황이다 그러면 이 PC를 리부팅을 해줄 걸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거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지 비로소 그 다음 이제 리부팅 새로 PC 켜고 다시 켰을 때 이 코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게 동작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렇게 키시면 이제 드디어 코어이 열려요. 이 코어이 열리면 얘가 이제 뭘 도와드릴 거요가 아니라 목록에서 무슨 일을 처리할까요? 라고 묻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아까 내 시스템에다가 로컬 LLM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스템 사양을 지금 약간 특정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정된 사양을 얘한테 알려주면서 야, 내 PC가 현재 이런 사양인데 이 사양 가지고 로컬 LLM을 만들려면 어떤 정도의 모델을 쓰는 게 적정할 것 같니? 왜냐면 하드웨어가 받쳐주지도 않는데 예, 과도한 욕심에 고사양급 LLM을 갖다 붙이잖아요. 안 돌아갑니다. 암만 좋은 페라리를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돌려보려고 해도 그게 비포장도로인 상황에서는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괜히 완전 강해지는 거죠. 아우토반 간다고 생각하시고 되지도 않는 CPC를 가지고 로컬 LLM을 설치하신다고 객기를 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까놓고 클로드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캡처해놨던 거 있죠? 컨트롤 V로 붙여줍니다. 나 이런 정도 사양밖에 안 되거든? 내 PC에 붙어있는 그래픽카드 요거밖에 안 돼. 자, 요거 가지고 돌릴 수 있는, 과연 저게 뭐가 있을까? 이거를 솔직하게 이실적으로 하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 네, 마이크 키고요. 마이크 키는 건 아시죠? 윈도우 11키에서, 윈도우 11 버전에서 윈도우 스타트 키하고 H, 영문자 H키 누르면 마이크가 켜져요. 저렇게. 그러면 소리가 들어갑니다. 자, 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야, 클로드야, 지금 요게 내 구닥다리 스페어 데스크탑 PC에 지금 현재 사양이야. 지금 CPU 사이즈하고 시스템 메모리 램 사이즈하고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한 6, 7년 전에 거 엔비디아 지포스 GTX 1050 Ti 요 버전 하나 깔려 있다고 지금 보이는데 요 정도의 PC 사양을 가지고 내가 그냥 단순 반복 업무 정도에 사용할 수 있는 로컬 LLM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정도의 모델을 갖다 쓰면 적정할 것 같니? 네가 먼저 진단을 좀 해줘. 자,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내 PC 사양을 알려주면서 클로드한테 이걸 설계를 해달라고 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이걸 내가 설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내 시스템 사양을 먼저 솔직하게 알려준 다음에 이 클로드한테 여기에 적정한 정도의 모델을 추천해 달라고 하세요. 이걸 내가 설계하려고 해봐야 그냥 욕심만 나서 실제로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실행을 시켜달라고 하세요. 자, 마이크 아시죠? 이 부분은 없애버리고. 야, 클로드야. 여기서부터였죠? 아까 시킨 게. 예. 야, 클로드야. 자, 여기 내 시스템 사양을 추천해줘. 진단을 해서 추천을 해줘.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일단 분석부터 해달라고 그러셔야 돼. 자, 그럼 얘가 이 시스템의 현재 사양,
주로 이제 GPU 수준을 쭉 제가 훑어보면서, 그 정도 사양밖에 안 되시면 옛날 버전이라서 요 정도가 적정할 것 같아요. 그 이상 하는 건 무리예요. 뭐 이렇게 이제 아마 얘가 추천을 해줄 겁니다. 그럼 그 사양에 맞춰서 내가 하리? 네가 해야지. 그러면 그거 네가 알아서 짜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보세요. 예, 좋습니다. 스펙 진단부터 할게요. 라고 하면서. 자, 핵심 병목은 그래픽카드의 VRAM이 4기가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로컬 LLM 돌리기에 그렇게 나쁘진 않은 사양이에요. CPU, i5니까 이 정도면 무난하고요. CPU가 정 부족할 때는 일부 연산을 CPU한테 떠넘길 수도 있어요. 램 16기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VRAM이 부족할 때는 시스템 램으로 조금 보완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GPU, 아까 얘기했던 게 GTX 1050 Ti 1 모델, 4기가 모델인데, 요게 바로 병목이에요. 요게 한계예요. 요 4기가 안에 모델이 들어가야 그나마 빠르고, 이 넘치면 램으로 흘러가지고 이제 느려지게 되는데, 요 정도 VRAM을 가지고는요, 그냥, 가장 최저 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 3B급. 여기서 B는 빌리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빌리언 10억입니다, 10억. 네. 30억 빌리언급의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로컬 LLM 돌릴 때 가장 경량화된 모델이 3B급이에요, 3B급. 그래서 이 정도가 그냥 돌릴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기가 비디오 램에 통째로 올라갈 정도의 양이고, 이게. 그래서 이게 빠릿하게 돌아갔다. 그나마 요 정도를 돌릴 수 3B급 정도만 올려야만 빠릿하게 돌리는. 그래서 요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단순 반복 업무, 요약, 분류, 번역, 정해진 양식 채우기, 간단한 문장 다듬기, 요 정도는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여기다 무슨 뭐 추론을 하게 한다든가 뭐 이미지를 생성하게 한다든가는 언감생심 꿈꾸시면 안 됩니다. 이미지 한 장 그리는데 한나절 다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예 신경 끄시고 요 정도 파일을 중복 파일을 찾아가지고 정리 삭제를 한다든가 단순 컨버팅을 한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HWP 문서를 무슨 PDF 문서로 바꾸라고 한다든가 이런 단순 작업,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적으로 그냥 짜여진 순서대로 돌리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시키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은근히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요. AI들한테 일 맡길 때는 이런 단순 작업이 의외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까지 토큰을 소비진을 하고 싶지 않으시면 이 로컬 LLM을 어떤 식으로든지 내 업무 보조 LLM으로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걸 특별히 찍어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님께서 갖고 계신 사양으로는 굳이 추천을 드린다면 요 정도가 최고라고 보여요. 1순위 라마 3.2 3B 모델의 Q4, 이 Q4가 양자화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저도 양자화가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똑같은 하드웨어 스펙으로 2배, 3배의 어떤 추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약간 기술적인 조치를, 편법을 부리는 거를 양자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자화된 이 LLM들에 대해서는 Q4라는 일종의 명칭, 약속된 기호 명칭이 붙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무슨 LLM 모델 나오는데 뒤에 Q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같은 하드웨어 성능으로 2배 이상 추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압축 버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대충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깔아봐야 2기가 정도밖에 안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VRAM이 4기가였잖아요. 여기에 충분히 그냥 통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른 하드웨어에 내가 의존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라마 3.2 모델이 한국어도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단순 반복 작업에는 이게 제일 균형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1순위입니다. 이 친구가 추천하는. 자, 2순위 QN 2.5 3B. 얘도 양자화 모델이네요. 이 QN3를 쓰면 딱 좋은데 2.5 정도밖에 안 주네요. QN3가 중국에서 나온 알리바바에서 나온 모델이긴 한데 한국어를 제일 잘 구사한다고 알려진 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나 한자권 처리가 라마보다 나은 편이고요. 지시 따르기의 성능도 좋습니다. 요거 역시 비슷하게 가벼우니까 요 정도 쓰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2순위. 그리고 만약 욕심을 좀 내신다면 QN 2.5의 7B.
혹은 라마 3.1의 8B까지도 예, 써보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사이즈 자체가 4.5기가가 넘는데요, 얘네들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VRAM 4기가에서 보면 넘치기 때문에 조금 버벅될 수 있는데, 예, 버벅되는 넘치는 부분은 일부 램으로 예, 이걸 넘겨가지고 작업할 수 있으니까 예, 3B보다는 느리겠지만 예, 그래도 품질은 확실히 좋다고 느낄 정도로 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욕심 부리신다면 QN 2.5의 7B 모델이나 라마 3.1의 8B 모델도 한번 도전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욕심이 나기 시작해서 요 윗급을 좀 또 써봅니다. 근데 이건 써보세요. 예, 써보시고 나서 역시 내가 아무리 품질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 속도는 내가 못 견디겠어. 그러면 다시 내리셔야 돼요.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모델만 설치하는 거 해서 탑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교체할 수도 있고요.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일단 1순위로도 한번 해보시고 여차 욕심이 나면 2순위로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2순위도 괜찮네 싶으면 오케이. 그럼 요거 그냥 내가 감수하고 쓸게. 속도 좀 떨어지는 거 감수하고 쓸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대신 요 사양으로 13B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답답해서 아마 못 쓰실 거예요. 라고 아예 얘기를 하면서 요 이상은 아예 쓸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실행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올라마라는 도구하고 LM 스튜디오 두 가지가 있는데 올라마가 가장 대표적으로 설치 실행이 가볍고 그 다음에 자동화가 잘 되는 편이고 API 연동이 편해서 올라마들을 제일 많이 권장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올라마 대신 LM 스튜디오 쪽으로 권장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AI 인턴 사원 키우려고 하면 제일 많이 쓰게 되는 도구가 헤르메스 에이전트라는 도구인데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현재 0.18 0.18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요게 아직 LM 스튜디오밖에는 자기 LLM으로 지원을 안 해요. 올라마를 아직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헤르메스 에이전트한테 만약 엮어서 이 로컬 LLM의 역할을 시키시려고 하면 현재로서는 LM 스튜디오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 GPU랑 클릭으로 모델을 거리고 채팅하는 게 이게 비개발자한테 약간 좀 편한 모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마로 깔라라고 하는 유튜브들도 있고 LM 스튜디오가 더 편하다고 하는 유튜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LM 스튜디오 헤르메스 에이전트랑 연동할 수 있는 LM 스튜디오로 로컬 LLM을 만드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작업에 쓸 거예요? 요약이에요? 문서 정리예요? 데이터 분류예요? 요걸 쭉 알려주시면 그 중에서도 좋은 걸로 선택을 해드릴게요. 라고 지금 제가 설치부터 세팅까지 단계별로 적어주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아까 미리 말을 좀 적어놓은 게 있어. 요렇게 해줘라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적어놓은 걸 카피해가지고 얘한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에다가 떠났는데, 오케이. 이렇게 해서 끌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복사. 이렇게 해줘라고, 컨트롤 C, 컨트롤 V. 중요한 건 LM 스튜디오 모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 아까 얘기했죠. 이게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LM 스튜디오를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LM 스튜디오 설치 모델 다운로드 실전 가이드 하나 만들어주고 어떻게 나중에라도 또 어디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가이드 문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고요. 자, 실제로 여기 로컬 시스템 내 중복 파일 및 임시 생성 파일 삭제,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데스크탑 앱으로 동기화된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을 옵시디언의 인덱싱 규칙에 따라서 MD 파일을 생성하는 등의 단순 반복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데 적절한 모델을 찾아서 프롬프트 세팅 작업까지 네가 직접 진행해줘. 네가 직접 진행해줘. 네가가 중요합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네가. 그리고 요거에 두 번이나 들어왔지? 요거까지 다예요. 여기까지. 두 번 들어갔어. 자, 첫 번째 LM 스튜디오를 만들 거니까 관련된 가이드 하나 일단 먼저 만들어주고 문서라고 정확히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 로컬 시스템 아까 다 얘기해 줬으니까 요거 할 용도가 뭐냐면 핵심적으로는 우리 로컬 시스템 내에 중복 파일이나 임시 생성 파일 되는 거 정기적으로 삭제를 해줘야지
이 하드 드라이브가 쓸데없이 용량을 낭비하지 않게 되거든요. 하드 용량이요, 여러분 아무리 이제 이 VRAM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하드 용량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갖고 있으면 얘가 그 저장을 하고 꺼내 쓰고 빼다 쓰고 하려면요, 원래 용량, 토탈 용량 대비 한 30% 정도의 여유 공간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게 좋아요. VRAM도 마찬가지고, 램도 마찬가지고, 여기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자기가 쓸 수 있는 용량의 한 20% 내지, 아무리 못해도 20% 내지 30% 정도의 여유 용량을 갖고 있어야지 이게 PC가 잘 돌아가요. 대부분 막, 제 PC 안 돌아가요 하시는 분들 보면요, 하드 용량이 꽉 차 있는데 그걸 안 비우고 막 어거지로 쓰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제가 하려고 하는 작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제 구글 드라이브에 거의 10년 가까이 그동안에 제가 작업 데이터를 모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DB를 우리 LLM 나중에 이제 AI 직원들이 쓰게 하려면 인덱스를 붙여가지고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줘야 돼.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야, 네가 이런 임무를 할 때는 여기 가가지고 이 도서관 어디서가 몇 번째 코인을 가가지고 거기 매뉴얼 있거든. 그거 꺼냈어. 이런 식으로 그 전체 데이터를 다 얘한테 주지 못하더라도 어디에 가면 어떠한 업무 매뉴얼이 있어. 몇 번 그 책장 몇 번째 줄에 그 책이 있으니까 그 매뉴얼북 찾아가지고 네가 공부해. 이런 식으로 그 매뉴얼을 빨리 찾도록 인덱스는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려면 여기 파일들을 인덱싱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업무. 인덱싱을 해주는 업무가 단순 반복 작업이에요. 파일 하나 열어보고, 이 파일은 뭐에 대한 파일이네? 요건 뭐에 대한 거네? 라고 얘가 뭐죠? 그 키워드를 추출한 다음에 꼬리표를 하나씩 태그를 달아주는 작업이 요 인덱싱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작업 정도는 요 로컬 LLM한테 밤새도록 노는 시간. 저는 집에 가서 자는 시간 동안에 저보고 하나하나씩 일을 해놓으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이 로컬 LLM이 그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괜히 토큰 낭비하지 않고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작업까지 네가 직접 진행해줘. 내가 안 할 거야.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오퍼스 4.8 정도면요, 이 정도 작업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요 최근에 나온 소넷5 쓰셔도 괜찮아요. 소넷5가 오퍼스보다 그 토큰은 절반 정도밖에 소비 안 한다고 하니까 여차하면 그냥 소넷5 정도로 해보세요. 자, 그래서 실행. 얘가 어디까지 내 로컬 시스템에다가 이 LLM 그 서버를 설치하는지를 순서대로 쭉 한번 지켜보세요. 이게 공부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이걸 내가 먼저 공부를 했어야 돼. 매뉴얼을 막 찾고 인터넷을 뒤지고 유튜브를 뒤져가지고 요 설치하는 작업을 내가 먼저 다 사전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내가 수작업을 했다니까요. 지금은 그거를 거꾸로 하셔야 돼요. 그냥 클로드의 코어, 특히 클로드 앱 버전에 코어를 불러다 놓고 걔한테 다 일을 맡겨가지고 일을 시킨 다음에 걔가 하는 순서를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학습 방법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AI 시대는. 예전에는 내가 먼저 학습하고 내가 수작업을 했지만 지금은 그냥 클로드한테 시켜놓고 걔가 하는 방법을 따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고적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좋아. 클로드가 얘기합니다. 방향 잡기 전에 중요한 점부터 하나 짚어야 되겠어. 자, LM 스튜디오 자체는 채팅 및 추론 엔진이라서 혼자서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엔드 파일 생성할 수 없거든. 그래서 실정 구조는 이렇게 가야 돼. 자, 먼저 파일 삭제나 정리 같은 반복 작업은 신뢰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LLM이 아니라 결정적인 스크립트, 파이썬 스크립트 라인 짜가지고 맡기고, 옵시디언의 MD 생성, 내용 요약이라든가 태깅이라든가 프론트 매터, 요게 이제 클로드에서 그 업무 매뉴얼, 스킬을 짤 때 가장 먼저 선언하는 이럴 문서, 형식을 프론트 멘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냥 모든 스킬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일종의 디스크립션, 설명문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로컬 LLM이 진짜 값어치를 할 수 있어. 자, 요 구조로 짜줄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단순 반복적인 파일 삭제, 정리 요런 업무는 아예 그냥 프로그램 스크립트를 짜주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AI 엔진을 돌릴 생각할 필요도 없는 작업, 그냥 딱 짜여진 반복 작업이라는 거예요. 대신 이제 어떤 문서가 있을 때 그 문서의 키워드가 뭐고 거기에 태그 값은 뭐고 얘와 얘는 어떤 관계고 이런 거는 이 LLM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키워드를 추출하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작업은 옵시디언 MD로 할 수 있도록 따로
따로 짜주겠다. 그러니까 약간 작업을 두 개의 층으로 나눠가지고 단순 반복을 프로그래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과 그 다음에 AI가 생각을 해가지고 꼬리표를 붙여주는 작업을 나눠서 하자 이 얘기예요. 그걸 맞게 얘가 이제 짜주겠다고 하면서 자 이걸 짜기 위해서 몇 가지만 정해줘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작업용 모델을 어느 쪽으로 세팅을 할까? QN 2.5 7B로 할래? 속도를 우선해서 3B로 할래?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참 망설여집니다. 아, 속도가 우선이냐, 품질이 우선이냐. 어차피 밤새도록 시킬 거니까 속도는 늦어도 괜찮아. 품질로 할래. 아, 큰 결심을 했다. 그 다음에 드라이런 후에 확인을 할래? 휴지통으로 자동 이동을 시킬래? 완전 자동 삭제를 시켜버리래. 아, 아까 이제 파일 중복하는 거 삭제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먼저, 드라이런이 뭔 뜻이지? 드라이런? 아마 뭐 가볍게 돌려본 다음에 확인을 하겠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물어볼까? 드라이런이 뭐야? 이럴 때는 이제 그냥 모바일 폰을 들고서, 뭐죠? 퍼플릭 세트를 꺼낸 다음에, 항상 여러분이 이게 PC 작업하실 때요, 폰을 손에 들고 계셔야 돼요. 그 폰이 주로 뭘 보고 있어야 되냐면, 퍼플릭시티 화면이 떠 있어야 돼요, 폰에. 그리고 그냥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드라이런이 뭐야? 처음 들어요. 뭐 저라고 다 알겠습니까? 뭐 모르는 단어를 투성이에요, 저는. 드라이런이 뭔 뜻이야? 뭔 뜻? 물어보면 돼요. 좀 말로 물어보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타이핑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 드라이런 뭔 뜻? 했더니 퍼플렉시티가 드라이런이란요.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고 절차나 로직을 미리 연습 내지 시뮬레이션 해보는 예행 연습, 모의 테스트를 뜻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네. 오케이. 예, 대충 알겠죠? 그러면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오케이. 모의 테스트 해보고 해봐자. 권장이니까 권장사항 가고요. 자, 가이드 문서는 어떤 식으로 써드릴까요? 가이드 문서는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MD 문서로 만드세요. 마크다운 문서. 마크다운 문서. AI가 읽을 수 있는 가장 최소 용량의 가장 트리 구조가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파일 형식을 MD 파일이라고 그래요. 마크다운 방식. 그래서 AI한테 뭔가를 주고 가이드를 받고 싶다, 아니면 학습을 하고 싶다, 무조건 MD 파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작업용 모델은 어느 쪽으로 세팅하게 했고요. 두 가지 선택해달라고 해서 선택해줬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얘가 여기에 맞춰서 저의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짜기 시작하네요. 나는 지금 지금 LM 스튜디오라는 거 하나를 리서치하고 있어요. and 모델도 함께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request folder access. I can actually run the cleanup and MD generation on your files. 당신 파일에 어떤 클린업과 실행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내가 폴더에 액세스할 수 있는 리퀘스트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쭉 이제 관련된 권한, 자기가 이 작업을 실제 수행하기 위한 액세스 권한이 뭔가 같은 거를 지금 찾아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당연히 얘가 클로드가 코어를 여기 코어에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클로드가 코어하려고 합니다라는 얘기는 내 PC에 와가지고 컴퓨터 유즈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키보드를 타이핑하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클릭하고 스크롤 하겠다는 얘기예요. 요거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 폴더 자체를 어디에서 작업할 건지 그 폴더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의 앞으로 이 AI랑 LLM이랑 같이 놀고 먹을 폴더를 하나, 차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건 물리 드라이브에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상 드라이브엔 절대 만드시 마시고, 뭐 원드라이브라든가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이쪽에는 만들지 마세요. 무조건 로컬 디스크, 저는 지금 C 드라이브 하나밖에 없으니까 D 드라이브 안 나눠놨으니까 C 드라이브에 같이 작업할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걔를 아예 딱 지정을 하세요. 뭐라고 이름을 적을까요? 얘한테는 그냥 얘가 클로드랑 작업하는 거니까 아예 그냥 클로드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다가 폴더를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여기 새로 만들기 폴더 누르신 다음에 새 폴더를 클로드라고 이름을 하나 바꿔주세요. CLAUDE.
앞으로 이거는 클로드랑 함께하는 모든 작업을 여기서 함께 하겠다라고 클로드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줘요. C 드라이브에 클로드. 그리고 폴더 선택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얘가 하는 모든 작업은 C 드라이브 밑에 바로 나오는 클로드라는 폴더에서 모든 파일들이 생성돼요. 중간에 생성되는 파일이 됐든 최종적으로 결과 산출물이 나오든 간에 그 결과물을 어디 클라우드에다 저장해서 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답으로 이렇게 스크립트 짜줬으니까 복사해 쓰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그냥 내 로컬 PC에다가 저장을 해준다니까요. 이게 클로드 포옥이 하는 일입니다. 오케이. 파일 쓰고 있죠, 열심히. 700자, 800자. 보통 이런 작업 지침 폴더는 제가 써보니까 한 3000자 내외로 쓰는 것 같아요. 한 3500자? 한번 보세요. 얘가 몇 자까지 쓰는지. 작업 지침을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안 씁니다. 몇만 자까지 안 써요. 대체적으로 한 3500자에서 아주 많이 쓰면 한 10,000자? 그 이상 안 넘어가요. 항상 작업 지침부터 씁니다. 모든 작업을 할 때. 그죠? 딱 한 3,500 정도 가다가 얘 멎어버리죠? 이 정도 써요, 이 정도. 이게 적정 사이즈래요. 너무 많은 양을 주면 LLM도 헷갈려 하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얘가 딱 적정,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규칙으로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될 정도를 정의해 주는 게 한 3,500자 정도가 적정하대요. 자, 얘도 또 지금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얘도 아마 3,500자 정도 쓸 겁니다. 얘는 더 작게 썼네요. 보통 이 MD 파일은 종류가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폴더에서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업무를 해야 돼 라고 그 폴더에서 작업할 규칙을 정해주는 거. 이게 폴더가 우리 공사장으로 비유하면 건물 지을 때 그 공사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사터에 가면 안전수칙 있죠. 헬멧은 꼭 써야 됩니다. 뭐는 2인이 꼭 2인 이상이 조를 져서 해야 됩니다. 차가 올 때는 어떻게 꼭 한 사람이 맞고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장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폴더에서 작업할 수 있는 모든 작업 수칙을 적어 놓은 게 upload.md라는 파일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어떤 파일이 있냐면 user.md라는 파일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agent.md라는 파일이 있기도 해요. 다 같은 종류예요. user.md 파일은 여기 작업장에서 일할 인부들의 성격은 이래요. 어디에서 무슨 스킬을 갖고 있는 통신쟁이, 수도관쟁이, 미장쟁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왔으니까 미장쟁이한테는 요러요러한 작업을 요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미장쟁이한테 맞는 캐릭터와 작업 지침을 주는 게 그게 유저 MD예요. 사용자 MD. 그리고 에이전트 MD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AI를 데리고 왔을 때 요 AI는 요런 식으로 작업하라고 하세요. 라고 AI가 갖고 있는 페르소나, 특징, 캐릭터, 톤 앤 매너, 그 다음에 걔가 작업해야 되는 어떤 원칙, 요런 걸 정해 놓는 걸 에이전트 MD라고 그래요. 다 같은 유사 계열이기 때문에 요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클로드라고 하는 거는요, 이 폴더에 다른 애가 들어오면 상관이 없어. 근데 다른 애가 아니라 이 폴더에 와가지고 이 공사판에 클로드가 와가지고 작업하겠다 그러면 걔한테는 특별히 이 클로드라는 지침에 맞춰서 움직이라고 그래. 라고 클로드 전용 공사장 작업 수칙을 보여주는 거. 그 파일이 클로드 MD라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이제 LLM이랑 공부를 하시다 보면 클로드 MD라는 파일이 수시로 나올 거예요. 수시로.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폴더에 다른 인부 말고 클로드가 혹시 일하러 오거든 요 작업 수칙을 읽고 하라고 그래 라고 사전 정의를 해놓은 파일이 클로드 MD 파일이에요. 그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워낙 클로드 MD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짜고 있네요, 지금. 그리고 또 많은 이제 MD 파일 중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스킬 MD라는 거를 수시로 보게 될 거예요. 스킬 MD 파일은 이제 바로 그 폴더에서 작업할 작업 프로세스. 누가 작업을 하든, 누가 왔든, 클로드가 왔든, 다른 에이전트가 왔든, 유저가 왔든, 그 아이들이, 적어도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공사에 대한 수칙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수도관 공사를 하려면 먼저 땅부터 파야 된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전선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그 작업자가 누가 되든 간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 업무 프로세스를 규정하는 거를 스킬 MD라고 그래요. 너무 많은 걸 알려줘. 클로드 MD, 유저 MD, 에이전트 MD, 스킬 MD의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MD 파일의 상식을 모르시면, 앞으로 LLM한테 일시키기 힘들어요. 자, 얘가 또 허용하라고 그러죠? 이 작업 중에 클로드 폴더,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 폴더예요. 그 폴더의 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요거 조금 고민되는 건데, 영구적으로 삭제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복 파일이 있으면 삭제해버리는 걸 얘한테 시키겠다고. 이제 그거 권한을 주겠냐는 거예요. 허용해주죠. 뭐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영구적으로 삭제한다는 얘기는 중복이 뭐 얘가 생각되지 않는 한 안 지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삭제는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제 가이드는 다 써줬네요. LM 스튜디오 만드는 실전 가이드는 제가 다 써줬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서를 몇 개를 만드는 거야, 지금. 읽기, 설치하기, 모델 설정 관련된 가이드 다 짜준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걸 열기로까지 만들어주네요. 무려 지금 6개 파일을 매뉴얼 베이스로 지금 다 짜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하나니까, 이제 이건 내가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내가 첨부하면 될 거고, 자, 이제 솔직한 현실 체크 하나 잡니다, 얘가. 7B는 이 4기가 VRAM에 다 안 올라가서 일부가 램으로 넘어가서 느려져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배치라서 괜찮긴 하지만 답답하면 config JSON에서 모델명만 이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훨씬 빨라져요. 새로 깔 필요도 없대. 모델명만 새로 바꿔주면 5배나 10배는 빨라질 거래요. 나중에 이제 해보고 7B 깔아서 해보고 너무 답답하다 싶으면 여기 config JSON 여기 그 파일에 가가지고 모델명만 교체해 주래요. 7B 대신에 3B로. 오케이. 이런 게 미리 알아두면 좋죠. 그 다음, 바로 실행을 하거든. 네가 해줘야 될 일은 딱 2개야. 여기서 감히 네라고 하는, 이건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PIP install, 여기 옵션 R에 requirement 텍스트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config JSON 파일 열어가지고 실제 폴더 경로 3개만 정리해줘. 정리 대상 폴더가 어디고 구글 드라이브 동기화 폴더가 어디며 오피디언 볼트 폴더가 어딘지를 네 환경에 맞게 수정을 해줘야지 이걸 가지고 얘가 작업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네요. 아하, 고민되네요. 아직 여기 구글 드라이브 동기화 폴더 아직 안 만들어 놨는데 요걸 처음부터 요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네.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PIP 인스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터미널 명령창 열어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되는 건데, 이 config JS 파일도 열어가지고, 편집만 하면, 되는 문서, 그냥 텍스트 문서인데, 여기다 실제 폴더 경로를 얘가 넣어달라고 하니까, 이걸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이 config JSON을 수정할 수가 없거든요. 자, 좀, 아쉽지만, 바로 그냥 한꺼번에 보여줘서 뚝딱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중간 숙제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어떤 거? 구글 여기 얘가 보면 네가 정리할 대상 폴더가 어디야? 라는 거하고 구글 드라이브 동기화 폴더는 어디야? 그 다음에 오피디언 볼트는 뭐야?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세팅해 줘야 돼요. 어떡하죠? 이게 1시간 거리인데 하면 1시간 거리인데 안 해줄 수는 없어요. 해줘야지 요 LLM하고 연동해가지고 여기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잠깐 쉬었다는 데 치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자, 다시 갑시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혼자만? 아니요. 지금 녹화하는 거예요. 완전 저는 지금 강의를 녹화예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제가 이제 이 로컬 LLM으로 하고 싶은 일을 아까 제가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중복 파일이나 임시 파일들 쓸데없는 것들은 삭제해가지고 기본 내 시스템의 하드웨어 용량을 항상 쾌적하게 여유 용량을 확보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이 구글 드라이브에 클라우드에 있는 그런 이 자료들을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AI 에이전트들이 나중에 필요로 할 때, 혹은 또 스킬을 만들고 싶을 때 참고 자료, 소스로 삼을 수 있게 인덱싱 파일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싶다. 예, 요게 지금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이 로컬 LLM을 만들고 싶은 저의 지금 목적이에요. 예, 그걸 돈을 안 들이고, 토큰을 안 태우고, 직접 수행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하려면 지금 얘가 세 가지를 먼저 하라고 나오거든요. 정리 대상 폴더는 뭐 지정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건 따로 우리가 뭐 만들 건 필요 없고요. 여기 지금 구글 드라이브 동기화하고 옵시디언 볼트 폴더라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아마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구글 드라이브는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옵시디언 볼트 폴더가 뭐야? 이제 이러신 분들이 태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옵시디언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옵시디언을 설치해가지고 이 볼트라는 거는 금고라는 뜻이에요. 금고, 귀중품 보관소. 예,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귀중품은 이제는 데이터고 우리의 이 작업 내역을 갖고 있는 그런 작업 내역. 예,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이제 거의 골드 귀중품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는 GitHub나 이런 데서는 이제 레파지토리, 저장소 이런 개념을 쓰는데 얘는 보관소, 기금속 보관소 그런 개념을 써서 볼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구글에서 흔히 얘기하는 업무 스페이스, 워크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예, 어떤 작업 공간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냥 그 표현만 워크 스페이스로 부르는 사람들 아니면 무슨 뭐 레파지토리라고 부르는 사람들, 뭐 볼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차이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 기본 범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더의 개념이 뭐 그냥 연장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옵시디언을 깔아야지 이 볼트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옵시디언을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서 지정한 로컬 폴더를 구글 드라이브로 동기화시키는 것까지 추가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시작은 뭐 옵시디언 깔아야 되니까 검색부터 해야죠. 구글 검색을 해가지고 나와봐라. 네, 구글 검색해서 옵시디언이라고 치시면 옵시디언 다운로드 하면 야 여기 다운로드 옵시디언 바로 나오죠? 네, 요거 클릭해가지고 요거 옵시디언 다운로드 포 윈도우 바로 뜹니다. 그럼 요거 누르셔가지고 여기 지금 버전이 1.12.7 EX 파일이네요. 다운로드 받아서 다 다운이 되면 설치 가능하겠습니다. 여기 다 나왔죠? 요게 이렇게 스탑 중지 버튼이실 때는 아직 다운이 덜 됐다는 뜻이고요. 이게 다 받아지면 이런 식으로 폴더 모양하고 여기 실행 나가기 열기창 요게 요 아이콘이 바뀌거든요. 이게 282메가짜리라서 조금 사이즈가 걸렸네요. 다 나왔죠? 그럼 요거 실행 버튼 눌러가지고 까면 됩니다. 옵시디언 까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뜨고요. 자, 이 컴퓨터 사용하는 모든 사람 아니면 혼자만 딴 사람이라고 못 쓸 일은 없습니다. 다음. 그러면 얘가 요 디바이스 변경하기 허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얘가 설치한 게 보이고 어느 폴더에 어디에다 까시겠습니까? 그냥 디폴트로 수정하지 마세요. 그냥 설치. 자, 설치 금방 완료됐네요. 설치 아침 하고요. 옵시디언 실행도 자동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첫 실행이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이건 이제 닫아도 되겠죠? 네, 이렇게 뜨고요. 여기 보면 생성. 근데 맨 먼저 나오는 게 새 보관함 생성이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뜨죠. 이 보관함이 지금 한글로 떠서 보관함이고요. 이게 영어로 뜰 때는 얘가 new 볼트예요. 이 보관함이라는 거를 볼트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자, 맨 먼저 이 보관함을 어디에다가 지정을 해줄지 이 폴더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폴더 열기. 그래서 이 폴더를 열기 누른 다음에 아까 우리 C 드라이브에 클로드라는 저기 새 폴더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모든 걸 공유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클로드라는 이 폴더 여기다 보관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보관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클로드라고 아까 우리 새로 만들었던 C 드라이브의 바로 밑에 있는 문서 밑에 있는 아니에요. C 드라이브 바로 밑에 있는 C 드라이브 바로 밑에 있는 클로드. 엉뚱한 거 넣을 뻔했네. 바탕화면에 있는 하이 폴더가 아니었고 C 드라이브에서 바로 있는 이게 루트에 있는 바로 그 클로드. 요거를 선택을 해주고 얘를 볼트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클로드라는 이 볼트 보관함이 하나 선택이 된 상태로 요런 새로운 화면이 하나 땅 뜹니다. 여기가 이제 내가 지정하는 옵시디안의 새 볼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옵시디안을 어떻게 쓰는지는 나중에 공부하세요. 이건 사실 여기서는 옵시디안의 사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옵시디안이라는 도구를 내가 하려고 하는 LLM과 이 동기화시키는 그 시작 폴더로 삼는다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옵시디안이 해주는 일이 뭐냐면 어떤 데이터가 로우 폴더 안에 마구잡이로 막 그 무작위로 들어오더라도 그 데이터 파일들 하나하나를 열어봐가지고 그 유사성이나 어떤 그 관련성이나 카테고리나 이런 게 유사하거나 하면 그걸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분류 태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이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아이거든요. 나중에 옵시디언의 그 기능과 역할은 클로드가 저보다 더 잘알아. 그래서 옵시디언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나중에 클로드를 통해서 명령만 내리면 돼요. 야, 옵시디언 폴더 아까 내가 볼트 지정해 준 데 있지. 그 폴더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새로운 파일들이 뭔가 들어온 게 있으면 그 옵시디안의 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그 분류 체계하고 그다음에 링크 서로 간에 연관성 있는 것들의 링크 작업을 처리해줘. 이걸 인덱싱이라고 해요. 인덱스 작업을 해줘라고만 하면 그러니까 알아서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옵시디언을 어떻게 쓰는지는 여러분이 별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 작업할 폴더를 볼트라는 이름으로 하나 지정을 해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럼 어떤 데이터를 내가 집어 넣어줄 거냐, 뭘 소중하다고 간주해서 이걸 나의 보물 창고에다 넣어줄 거냐, 그거는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이죠. 그 데이터를 모조리 다 때려 넣을 수는 없으면 최소한 그 데이터가 뭐가 내가 지금 이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데이터 목록, 하다못해 리스트라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혹시라도, 사고사로 죽었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가 뭐를 그 재산으로 남기고 갔구나라고 최소한 목록은 남겨놓고 가야지,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어디 찾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리스트도 안 만들어 놓고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 정도는 여기다가 보관을 해놔야 되죠. 그러니까 집은 어디 가서 사놨더라도 그 집을 있다, 이게 내 소유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집문서 정도는 이 금고에다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집은 어디에 있어요? 다 구글 클라우드에 있다니까, 나의 수많은 귀중품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나의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그 귀중품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클로드라고 새로 만든 여기 금고에다가 넣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아는지 보세요. 먼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수많은 문서들이 있어요. 한번 잘 보시면, 어디 갔어? 자, 구글 드라이브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자, 구글 드라이브 여기 가보면요. 제 계정하고 연결된 구글 드라이브에 오늘도 내일도 새로 생기는 수많은 지금 드라이브들이 지금 나오는데, 여기 지금 무려, 제가 10년 넘게 썼는데, 5테라 중에서 기껏 274기가 쓰고 있습니다. 아직 300기가가 안 돼요. 막 무슨 이미지를 많이 다루시는 분들이나 영상 같은 거를 주로 다루시는 분들한테는 5테라도 사실 모자란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 같이 문서만 다루는 분들은요, 제가 주로 강의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주로 이런 거 위주로 다루는 편인데 10년을 갖다가 끌어모았는데도 300기가가 안 된다니까요. 1테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용량 가지고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 300기가의 내용이 나의 보물인 겁니다. 그동안 제가 10년 동안 갈고 닦았던 그 문서 작업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한꺼번에 300기가를 갖다가 옵시디안한테 넣어놓고 작업을 시킬 수는 없는 거고, 요 300기가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이 문서 파일들을 일정하게 분류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물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만 우리가 아까 우리 그 LLM이 작업할 수 있는 볼트에다 넣어주자 이거예요. 리스트만 넣어줘도 아하, 여기에 이러이러한 집을 갖고 있었네 이분이. 그럼 요 집 가서 우리가 뭘 작업을 해야지. 그러면 그 집을 빨리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빨리 그 원하는 목적지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지도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맵을. 그래서 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 여기 있는 수많은 이 데이터들을 내 쪽으로 필요하면 끌어다가 쓸 수 있도록, 그때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동기화를 시켜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동기화 작업을 어디서 하느냐? 구글 드라이브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아이를 추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 데스크탑 앱.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기 데스크탑용 드라이브 설치하기라고 하는 이 폴더가 따로 있습니다. 구글 서포트 구글.com의 유저의 어쩌고 나오는데 여기 가보시면 이렇게 데스크톱용 그 드라이브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걸 쓰는 방법으로 맨 먼저 설치 및 열기가 나오는데 이 설치에 윈도우용하고 맥용이 나란히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윈도우 쓰고 있으니까 윈도우용을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그 설명 영상 찍으면서 몇 개 설치했습니까? 아까 맨 처음에 클로드 그 앱 버전, 그 클로드 AI 웹에서 그 다운로드 버튼 만들어가지고 설치하는 거 하나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옵시디언 까는 거 보여드렸고, 이 세 번째 겁니다. 구글 드라이브 셋업 exe. 이 파일을 또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합니다. 금방 돼요. 이건 사이즈가 별로 안 크기 때문에 금방 다운받고요. 얘도 바로 실행 가능합니다. 실행. 그러면 실행 파일이 이렇게 옆에서 뜹니다. 이에 가면 여기가 설치 파일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설치할까요? 바탕화면에 애플리케이션 바로 가기 추가할까요? 뭐 해놓으시면 편하겠죠? 편하게 하고 여기 보면 구글 닥스,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에 요거 각각 바탕화면에 바로 추가할까요? 뭐 그것도 해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거 다 설치 체크하시고 설치.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설치. 자, 그러면 설치 금방 끝납니다. 완료됐습니다. 실행하시겠습니까? 실행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거 닫을게요, 이제. 이렇게 환영합니다. 그리고요. 옵시디언은 좀 밑에 아까 깔려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뜨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누르시고요. 먼저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내 구글 드라이브를 끌고 와서 내 로컬 PC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냥 동기화 시켜 놓을 생각으로 지금 설치하는 거니까요. 로그인 하시고요. 내 계정으로 하셔야죠. 내 계정. 내 그동안에 15년 데이터가 쌓여있는 그 드라이브, 그 계정. 그리고 로그인 하시고 완료됐으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하고 로그인이 끝나는 겁니다. 끝났어요. 허무하죠. 너무하죠.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뜹니다. 구글 드라이브 오신 거 환영합니다. 라면서 이런 화면이 이렇게. 자, 여긴 다 설명문들입니다. 여기 괜히 체크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 뭐 컴퓨터에서 드라이브로 동기화할 폴더를 선택하세요라고 하면서 현재 내 PC의 바탕화면이나 혹시 지금 내 PC의 도큐멘트 항목에 디폴트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이왕 시작하는 김에 그냥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얹어주는 작업도 시작할까요? 라고 묻는 건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지금 현재 구글 드라이브 클라우드에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걸 내가 다운받거나 동기화 시켜가지고 내 로컬 폴더에 쓰는 게 목적인 거지. 지금 현재 내가 이 PC에 만들어 놓은 걸 저쪽으로 올리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건너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파일
익스플로러에서 드라이브의 파일을 보기라고 해가지고 이 파일 익스플로러 그냥 그 파일 탐색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일 탐색기에 쭉 가시다 보면 요렇게 내려가다가 맨 아래쪽에 이런 구글 드라이브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거 설명문이에요.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파일 탐색기 여기 왼편에 있죠. 이걸 열어가지고 이걸 펼쳐보시면 이렇게 이제 파일 펼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시면 맨 아래쪽에 구글 드라이브라는 아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C 드라이브 여기 보시죠. C 드라이브가 여기 있는데 여기 펼쳐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여기 아래쪽에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얘가 D 드라이브로 보일 거예요. 라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명 받았으니까 구글 드라이브, G 드라이브 생긴 거 확인했어요. 그러면 통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드라이브를 열어볼까요? 라고 물어요. 드라이브를 여는 방법. 보면 파일 또는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만약 필요하다면 오프라인으로 사용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나오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아까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라고 했었죠. 자, 근데 여기 이제 구글 드라이브가 생겼으니까 이 생긴 부분을 열었을 때 여기 내 드라이브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드라이브입니다. 구글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내 드라이브예요. 이 내 드라이브를 열었을 때 지금 나도 모르게 아까 우리 구글 드라이브 열었을 때 보았던 그 작업들 있죠. 아까 우리 구글 웹에서 봤었던 요 수많은 파일들 있죠. 요 수많은 파일들이 지금 요 좀 전에 깔았던 이 구글 드라이브에 이 드라이브 열기 할 때 그 내 드라이브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그 사이에 요게 동기화가 돼가지고 내 드라이브의 리스트로 이렇게 쫙 보이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요 중에서 내가 어떤 특정 파일을 내 PC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꼭 인터넷으로 연결이 안 된 상태더라도 만약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요. 내가 원하는 그 폴더나 혹은 그 파일 이걸 선택을 하셔가지고 만약 내 노트북 LM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을 내가 만약 공유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오른편을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가 여기 오프라인 액세스라고 하는 요런 항목이 떠요. 요걸 지금 현재는 온라인에서만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오프라인 사용으로 바꿔주란 뜻이에요. 뭐가 바뀌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른 데는 그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으면 이게 동작을 안 해요. 다른 폴더들은. 근데 요거에 이렇게 체크를 하나 해놓고 요건 오프라인에서 사용할게요 라고만 해놓으시면 얘는 인터넷이 끊겨도 마치 내 PC에 이미 물리적으로 파일을 다운을 아예 받아가지고 이걸 미러링이라고 그래요. 아예 거울 버전 하나 다운을 실제로 받아놔버려요. 그래서 얘는 인터넷이 끊겨도 직접 내 로컬 PC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자, 당신이 만약 파일 탐색기에서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오프라인에서도 인터넷이 끊겨도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해당 폴더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해라. 그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했으면 됐고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 열기 합니다. 열기 하면 아까 그 화면 중에서 어떤 화면이 뜨냐면 아까 요거는 탐색 화면이었고 열기 하면 어떤 화면이 떠야 되지? 깔려졌어요. 뭐 합니까? 일단 닫고요. 요런 화면이 있죠, 요런 화면이 있죠. 헷갈리니까 저걸 오피든 걸어볼게요. 요 화면이 뜹니다. 자, 열기 했더니 여기 그러면 드라이브 폴더를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여기 드라이브 폴더가 한번 열어보시면 요렇게 폴더가 뜨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글 드라이브, G 드라이브에 내 드라이브를 가보면 동기화된 나의 현재 클라우드에 있는 드라이브들이 쫙 보이는데 이 중에서 내가 하나를 뭔가 이제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 가장 대표적으로 쓸만한
아니면 내가 좀 유의미하게 앞으로 자주 교류할 것 같은 그런 뭐 폴더를 하나 정해가지고 미리 공유를 시켜 놓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마지막 작업을 내가 주로 할 거는 헤르메스랑 동기화를 시키는 쪽 목적으로 많이 내가 쓸 생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여기 헤르메스 싱크 뭐 이런 아이들을 하나 공유를 해주셔도 되고 필요하다면 그냥 별도의 폴더를 하나 또 만드셔도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이건 로컬 LLM용으로 쓸 거니까 로컬 LLM하고 교신할 수 있는 폴더를 따로 하나 만들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지금 로컬 LLM용 별도 구닥다리 PC니까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폴더 해가지고 로컬 LLM이라고 하는 폴더를 이미 하나 만들게요. 로컬 LLM 이라고 폴더를 하나 여기 지금 구글 G 드라이브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 만들면 저쪽 클라우드에서도 로컬 LLM이라는 폴더가 하나 새로 생길 겁니다.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내 지금 로컬 가상의 드라이브예요. 실제로 지금 내 로컬 PC에 이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니 뭐야. 이게 물리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상의 인덱스 파일, 인덱스 폴더를 하나 만든 거예요, 지금.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실제로 내 PC에는 파일이 없어요. 그냥 이거 다 클라우드에서 지금 클라우드에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인덱스 해가지고 목차만 가지고 내 PC에서 지금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이거 가상 드라이브입니다. 실제로 이 G 드라이브가. 근데 어쨌든 여기서 명령을 내려도 이게 실제로는 클라우드에서 지금 생겨나기 때문에 클라우드 가보시면 실제로 이 로컬 LLM 폴더가 하나 새로 생길 거야. 봅시다. 클라우드 여기에 가가지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 로컬 LLM이라는 폴더 하나 새로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웹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얘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까 그 동기화 앱에 의해서 내가 로컬 PC에 이 로컬 LLM이라는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자마자 이 클라우드에도 이런 새로운 폴더 하나가 똑 하고 생겨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기화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 이제 다 됐죠. 동기화도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클로드가 옵시디언의 폴더하고 그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동기화 폴더가 어딘지 정해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거만 이제 지금 정해주면 이제 진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클로드 다시 나와. 자, 다 했잖아요. 옵시디언 볼트 폴더 다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여기 구글 드라이브 동기화 폴더 다 만들어줬고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것만 이 config json 파일이라고 하는 데다가 지정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config json 파일인데 이 부분에다가 얘가 여기 대상 폴더들 뭐 여기 유저 PC에 다운로드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지금 대상 폴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옵시디언 폴더 여기 출력 폴더는 여기 그 다음에 내 구글 드라이브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쓰라고 돼 있죠. 요거 지금 새거 고쳐주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다른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삭제 제거 대상의 파일은 어디 거를 대상으로 할 거냐라고 하나 지금 정해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옵시디언 폴더는 어디로 할 거냐라고 요 문서에 저장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거 수정만 해주면 됩니다. 위치로. 자,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 일단 다운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파일을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뜨네요. 요거를 직접 편집을 하려면 다운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줘야 되니까, 편집을 해줘야 되니까, 다운을 받아서, 여기, 그냥 다운로드 파일? 어디다가 해야지 이걸 더 헷갈릴까요? 아까 우리 모든 작업은 클로드에다 하자라고 했으니까, 클로드에다 넣겠습니다. C 드라이브, 아까 클로드 새로 만든 여기다가, config json 파일을 하나 저장을 시켜서 다운을 받고, 이미 있다고? 이걸 바꾸자겠냐? 아니, 바꿀 필요는 없지. 이걸 수정할 거니까. 이미 아까 우리 클로드 파일에 요거 config json이 이미 따로 돼서 왔네요, 보니까. 그러면 요거를 편집하면 됩니다, 요거를 여기 보시면 요 파일을 먼저 저장을 해주는 거니까 이건 취소하고,
이미 얘가 다운이 됐으니까 요걸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요거 좀 일단 닫아놓고요. 헷갈리니까. 얘는 좀 접겠습니다. 왼편으로 좀 접어놓고요. 따라할 거니까. 얘는 왼편 설명문이 되고 나는 탐색기를 열어서 아까 우리 클라우드의 C 드라이브 클로드에 좀 전에 만들었던 파일이 여기 config json 파일 얘를 꺼내서 편집을 하려는 얘기니까 편집을 얘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닫고 요걸 닫아요. 여기 엔터. 여기 요렇게 세 개의 그 위치를 지정해 달라고 했으니까 얘를 편집기를 열겠습니다. configuration을 요 파일을 메모장으로 편집해 주세요 라고 열고 메모장이 이렇게 나오면 자 여기에 뭐뭐뭐를 수정해야 되냐면 봅시다. 이 유저의 유저 PC에 다운로드 여기 지금 저 PC에 유저 PC까지가 원래 이 컴퓨터 이름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대로 놔두고 다운로드 그대로 놔두고 딴 거는 여기 옵시디안의 원본 폴더 구글 드라이브의 원본 폴더가 어딥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데 요것도 내 PC의 내 드라이브 내 PC의 내 드라이브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원본 폴더의 구글 드라이브는 내 드라이브지만 그냥 내 드라이브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지금 뭘로 잡아줬냐면 G 드라이브로 잡아줬잖아요. G 드라이브. 그러니까 C에 있는 드라이브가 아니라 G 드라이브를 잡아줘야죠. 네, 그게 맞을 겁니다. 아까 우리 가상의 폴더긴 하지만 G를 잡아야 되니까 아까 우리 만들었던 아이들 중에서 이 G 드라이브의 위치를 찍어줘야 돼. 이 G 드라이브의 여기 G 드라이브의 내 드라이브 여기가 지금 우리의 그 구글 드라이브 접속하고 싶은 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요 내 드라이브 요거를 이렇게 펼쳐놓은 다음에 여기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이 주소 복사하면 요 현재 위치의 주소가 복사됩니다. 요걸 복사를 해가지고 잠깐 닫고 여기다가 C 드라이브에 있는 게 아니라 원본 구글 드라이브는 여기야. G 드라이브야, G 드라이브라고 요 부분 다운표 안에 있는 부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G 그냥 바로 그냥 G의 내 드라이브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볼트의 출력 폴더. 아까 우리 옵시디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따로 인박스라고 이렇게 했다고 돼 있는데 요거는 그 옵시디안이 G가 설치할 때 그냥 자동으로 지정된 거예요. 근데 볼트 출력 폴더도 요 G 드라이브랑 통일을 해버리는 게 안 좋을 수 있죠. 얘는 따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예, 구글은 요거는 가상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상 드라이브를 이걸 잡아줘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볼트 출력 폴더는 아까 우리가 클로드라고 하는 그 폴더 자체를 우리가 그 데이터 주고받는 그 볼트 그 폴더로 선착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그대로 지정해 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볼트를 여기 C 드라이브에 클로드라고 하는 여기를 우리가 볼트로 삼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 PC 로컬 드라이브 C 드라이브에 클로드라고 하는 여기가 옵시디언의 볼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만 눌러서 주소 복사. 그리고 닫고 여기 이 출력 폴더를 볼트 출력 폴더를 여기 디폴트로 얘가 깔 때 잡아주는 인박스가 아니라 내가 지정해준 그 폴더로 이렇게 지정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처리할 확장자, txt, md, pdf, docx, 이렇게 쭉 나오네요. 요거 말고도 많죠, 처리할 확장자가 이것만 있나요? 나중에 이거는, 클로드한테 수정해달라고 하면 돼요. 나는 무슨 그 이미지 파일도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 파일도 처리해야 되고, 또 무슨 이상한 파일도, 슬라이드 파일도 처리하고, pptx도 하고 해야 되니까, 나중에 여기 처리할 확장자는 더 늘려줘라고,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지정할 수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클로드한테 시키자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할 폴더의 이름은 obsidian.git 노드 요거는 디폴트로 있는 거니까 내비두면 될 것 같고 자 API 베이스를 로컬호스트에 1, 2, 3, 4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나중에 뭘로 쓸지는 나중에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내가 지금 3개 바꿔달라고 한 건 요거 3가지밖에 없어요. 정리대상 폴더 그대로 놔두고요. 구글 드라이브 동기화 폴더 이 G 드라이브로 바꿔줬고요. G의 내 드라이브로 바꿔줬고요. 옵시디언 볼트 폴더 아까 C의 클로드라고 새로 만든 폴더로 바꿔줬어요. 요 작업만 합니다. 바꾼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요거 2줄. 한 대는 건드리지 마시고 요것만 바꾸시고 여기 바꿨으면 여기 파일 메뉴 눌러가지고 세이브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 컨트롤 S. 자, 그러면 저게 자동으로 저장이 되면서 좀 전에 있었던 그 파일이 자동 수정이 됩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자, 경로 내가 알려주면 지가 알아서 뭐 지금 확인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다 이미 수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다음 명령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수정했으니까 자, 해가지고 얘한테 알려주죠. 위와 같이 위와 같이 바꿨어. 이렇게. 자, 여기다 이제 설명을 할게요. 컨트롤 H 눌러서. 지금 내가 위에 적은 것처럼 네가 요청했던 config JSON 파일을 수정을 했거든. 근데 사실 조금 좀 조마조마해. 내가 바꿔준 저게 맞는지 사실 나도 좀 확신이 안 서거든. 근데 어쨌든 내 의도는 뭐냐면 내가 지금 구글 드라이브 를 내 PC에 로컬로 갖고 있질 않고 클라우드에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있는 거를 구글 드라이브 데스크탑 앱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가상 드라이브를 G 드라이브로 만들어서 그걸 나의 주요 구글 드라이브로 지금 매칭을 시켰거든. 근데 이게 가상 드라이브를 해줘도 네가 이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가 조금 내가 지금 불안하고, 그 다음에 볼트의 출력 폴더는 원래 그 옵시디언이 처음 설치하면서 C 드라이브의 그 하이 폴더로 이렇게 잡아놨던데, 실제로 나는 앞으로 주로 작업을 이 C 드라이브 밑에 저 클로드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지금 나의 옵시디언 볼트로 쓰기로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 놓은 거야. 근데 이렇게 수정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이 부분도 혹시 내가 잘못 설정했으면 네가 그 부분 지적해주고 바로 잡아줘. 이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확신이 안 서면요, 그것도 클로드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제대로 한 게 맞냐? 가상 드라이브를 잡아도 이게 돌아가는 거냐? 아니면은 볼트 위치를 원래 그 프로그램 깔 때 디폴트로 설정했던 폴더 대신 딴 폴더를 지정해도 되는 거냐? 된다고 할 거예요. 열심히 생각하네요. 그래서 항상 작업하다 미심쩍으면요, 그때그때 클로드한테 물어보면서 작업하세요. 보세요. 확신이 안 서는 거 당연해. 실제로 보니까 한 군데는 고쳐야 할 거 있다 보니까 내가 먼저 파일 한번 열어볼게. 라고 하면서 제가 고쳤다고 한 내용을 제가 점검을 해줍니다, 지금. 클로드가 진짜 똑똑해요. 제이슨이 지금 깨져 있어. 스크립트가 아예 안 돌아가는 상태야. 원인은 딱 하나. 윈도우 경로의 백슬래시를 제이슨에서는 반드시 2개를 써야 되는데 1개로 지금 들어가 있네. 요 얘기예요, 여기. 여기 보면 여기 백슬래시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요거 있죠. 요런 게 백슬래시거든요. 요런 걸 표현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윈도우에서는. 이게 원래 리눅스 버전에서 만들어진 그 환경 설정 파일들이라 이 슬래시 쓰는 방식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게 깨져 있어서 지금 안 돌아간다. 이제 그거 지가 바로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짜주는 거가 100% 정확할 수가 없어요. 조금 미심쩍거나 조금 의심스럽거나 그러면요, 항상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검을 해달라고 하세요. 내가 하는 게 맞니? 네가 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제대로 맞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봐. 자, 이런 식의 어떤 그 중간 점검을 수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돌다리 두드려서 넘어가가지고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원인 찾았어. 파일 끝에 이전 내용에 널 바이트 찌꺼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제이슨이 깨졌던 거야. 내가 깨끗하게 다시 잡을게. 지가 다 해줍니다. 다 바로 잡았어. 네가 했던 3가지 걱정 내가 하나씩 풀어줄게. 진짜 문제였던 거는 오히려 백슬래시 때문에
config JS 파일이 안 돌아갔던 게 제일 큰 문제고, G 드라이브의 내 드라이브하고 C 드라이브의 끌로드를 직접적으로 해주는 거는, 예, 사실상 요 폴더를 지정한 게 문제가 아니라, 바꿔서 지정한 게 문제가 아니라, JS 문법상 깨진 게 문제였어. 예, 윈도우 경로는 슬래시가 하나일 때, JSON에서는 특수문자 시작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파일 전체가 무효가 돼버려. 그래서 스크립트가 첫 줄에서 죽어버린 거야. 이거를 두 개로 내가 고쳐줬고, 그리고 그래서 G 드라이브 두 개, 내 드라이브로 돼 있던 부분을 이렇게 바꿨어. 그리고 클로드라고 네가 했던 거에다가 아예 내가 인박스라는 그 새로운 그 파일 폴더를 하나 추가로 만들어서, 예, 그걸 통과시켜줬어. 그러니까 클로드 한 군데다가 모조리 딱 때려 넣지 말고 출력물이나 새로 들어오는 것들은 인박스라고 새로 지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검정 통과했고, 너의 방향, 네가 가리킨, 네가 해보겠다고 한 D 드라이브를 설정하는 거나 클로드 폴더를 볼트로, 옵시디언의 볼트로 삼는 거 다 괜찮아. 맞았고, 표기법만 여기 슬래시를 두 개를 썼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쓴 게 그것만 문제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G 드라이브를 가상 드라이브로 해도 작동이 되냐? 돼. 신경 쓰지 마. 구글 드라이브 데스크탑 앱이 만든 G 스트리밍 드라이브는 윈도우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 드라이브로 보이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G 땡땡의 내 드라이브라고 해도 문제 없어. 예, 딱 두 가지만 기억해. 게시 온라인 전용 클라우드에만 있는 파일은 스크립트가 열 때 그때그때 다운로드 돼서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첫 실행이 좀 느릴 수 있어. 그리고 단 이건 네가 PC에서 직접 파이썬을 실행할 때 얘기고, 예, 여기서는 드라이브에 접근을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붙어 있는 건 여기 C의 클로드 폴더뿐, 예, G 대상 드라이버는 네 PC에서 알아서 돌려야 돼. 이건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리네요. 예, 어쨌든 여기 옵시디언 볼트에 접속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이건 이 가상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냥 그 G 드라이브, 예, 구글 드라이브 할 일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거기서 되고 안 되고는 그건 G 드라이브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볼트 출력 폴더, 클로드 인박스로 내가 살짝 바꿨다. 예. 출력, 왜 출력 폴더인데 인박스를 하고 있지? 아웃박스라고 안 하고. 예. 네가 지정한 건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자동 생성된 MD 노트들이 스크립트하고 가이드 파일이랑 막 같은 폴더에 뒤섞여서 지저분해지거든. 그래서 클라우드는 그대로 놔두되 새 노트는 그 아래 인박스 폴더에 쌓이도록 했어. 이게 옵시디언의 표준 방식이야. 폴더는 스크립트가 알아서 만들어주니까 네가 미리 만들 필요는 없어. 예, 노트를 그냥 C 클라우드 밑에 바로 넣고 싶으면 한 줄만 바꾸면 돼. 라고 이제 쭉 얘기해줬네요. 자, 그래서 실행 전에 G 경로가 진짜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마음이 편해서 내가 명령 프롬프트 이렇게 한번 쳐봐. 그래서 이게 드라이브로 펼쳐지는지 폴더 내용이 나오면 정답이고 못 찾겠다 그러면 폴더 이름이 다른 거야. 예, 한번 테스트만 해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복사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이게 실제 그 dir 그 디렉토리란 뜻이에요. 디렉토리 리스트를 달라는 뜻이에요. dir을 이게 한번 해볼까요? 그 cmd를 하라는 얘기는 여기 윈도우 터미널을 열어보면서 등에 명령을 쳐보라는 겁니다. 터미널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좀 전에 카피한 여기 C 드라이브를 넣고 이걸 엔터 쳐보라는 거예요. 쭉 나오죠. 네, 있는데 지장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요건 됐고 요거 확인까지 했으니까 이제 문제될 거 없다 이 얘기죠. 그러면 요거 한 번만 물어보고 이제 그 LLM 스튜디오, LM 스튜디오에다가 깔아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좋아, 네가 바로 잡아주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config JSON 파일은 그대로 됐다고 치고, 참, 내 출력 파일인데 왜 인박스라고 그래? 아웃박스라고 안 하고? 나 그건 좀 헷갈리네. 그것만 한번 그냥 안 바꿔도 되니까 그냥 내 궁금증에 답만 해주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LM 스튜디오에 우리가 원했던 그 LLM 모델을 까는 거였잖아. 오픈소스 모델. 이제 그 작업을 네가 좀 진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뭐 준비해서 거들어줘야 되는 게 있니? 요건 일단 물어는 볼게요. 왜 인박스라고 하는지. 아웃박스라고 안 하고.
UT 박스라고 하라고? 이게 궁금증이 생기면 그때그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난 그게 좀 헷갈려. 자, 답 안 해줘도 되니까. 예. 궁금증 답만 해줘. 안 바꿔도 돼요. 박스명 안 바꿔도 되니까, 폴더명 안 바꿔도 되니까, 폴더명 안 바꿔도 상관없어. 근데, 상관없는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해줘. 명령이 하나하나 이렇게 끊는 게 좋습니다. 자꾸 뭐뭐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LM 스튜디오, STUDIO, 원했던 모델을 설치하는 거 있잖아. 까는이란 표현이 그러니까. 설치하는 거 있잖아. 오케이. 이제부터 네가 좀 해줘. 내가 뭐 거들어줘야 되는 거 있니? 오케이. 실행.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오픈소스 모델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아마 뭐 경량 모델로 3기가짜리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 실제로 3기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10분 이상씩 걸릴 수도 있어요. 한번 여기 궁금증 드러나 봅시다. 왜 인박스라고 했냐고 이메일에 받은 편지안처럼 옵시디언 쪽에서 뭔가 정리해가지고 새로 항목이 들어올 때를 인박스라고 그래. 네가 생성한 노트는 네 볼트로 새로 들어오는 자료지. 그래서 인박스라고 부르는 거야. 아웃박스는 밖으로 내보낼 것이랄 때 우리가 아웃박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새로 수집하는 그 창이면 그냥 인박스라고 내비둬. 뭐 필요하면 네가 바꿔도 모방해. 수집함이라고 바꿔도 된다고 지금 한글로 썼는데 절대로 한글을 쓰지 마세요. 다만 이제 LM 스튜디오 요건 네 PC에 프로그램을 까는 거라서 요건 네가 직접 진행해야 돼. 난 옆에서 실시간으로 잡아줄게. 준비물은 인터넷 플러스 아까 6 내지 7기가 여유 공간 뿐이야. 참고로 원하면 내가 화면을 직접 제어해서 대신 눌러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직접 하는 게 감이 와서 이걸 오히려 추천해. 그러니까 웬만하면 네가 하라는 거야.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자, 각 단계별로 끝나면 됐어 또는 화면에 뜬 용어의 내용 같은 게 에러가 있으면 에러만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 내가 그냥 알려줄게. 요거 직접 시키면요 지가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버튼을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를 지가 하기 위해서 한번 계속 스크린 캡처한 다음에 다시 그 좌표 찍어서 지가 클릭하고 또 스크린 캡처한 다음에 또 좌표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다른 분이 까는 걸 한번 옆에서 시켜봤는데 스크린 캡처를 한 30번도 넘게 하더라고요. 이거 다 끝나는 데까지. 근데 여러분 스크린 캡처를 해가지고 이 LLM한테 일을 대신시키잖아요. 그러면 텍스트로 작업을 하는 거 대비 토큰 소모량이 무려 적게는 20배, 많게는 40배까지 차이 납니다. 이유는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텍스트로 그냥 얘한테 설문을 받고 그걸 내가 손으로 따라서 하는 작업이 여러분이 소진하는 요 작업 끝낼 때까지 소진하는 토큰 비용의 40분의 1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다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 화면 캡처에서 그거 따라하는 그걸 컴퓨터 유지 기능이라고 그래요. 컴퓨터 유지 기능은 내가 대충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의 기초 지식을 갖고 있으면요. 절대로 함부로 시키지 마세요. 토큰 소비량이 최소한 30배는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이로 치면 얘한테 이 1, 2, 3단계에 거친 설명을 내가 만약 출력받는데 한 페이지 분량 정도 가이드 문서가 만약 텍스트로 나왔다. 근데 그걸 만약 얘한테 대신 시키는다고 컴퓨터 유지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스크린 캡처를 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 그때 한번 해봤더니 여기 LM 스튜디오 가지고 모델 까는 데까지 들어가는 돈 비용이 10불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10불에서 15불 정도. 그러면 10불만 해도 얼마예요? 15,000원. 15불이면 거의 한 2만원 돈. 2만원 돈 정도. 그냥 이거 설치하는 데만 토큰 비용으로 거의 15,000원 이상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 세이브하고 싶으시면
그냥 손으로 따라하겠다고 하세요. 알려줘. 내가 따라할게.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용도로라도 아주 최고 가벼운 용도의 그 QN 2.5 버전 4기가 램만 있어도 되는, V램만 있어도 되는 그런 정도 모델은 갖다가 이런 타일 정리 작업 같은 데는 쓰시면 충분히 속도도 품질도 웬만큼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잘 테스트 해보시고 잘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